또 그 앨런 파비오의 이중 부호화 이론, 이걸 활용한 시각 명상 프로그램 이야기예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언어랑 이미지가 서로 딱 손을 잡고 뭔가 시너지를 내면 어떨까. 이게 꼭 비밀 코드 푸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도구를 같이 써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또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네,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모든 얘기의 시작점, 그 이중 부호화 이론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개념이죠? 네, 그게 1971년에 앨런 파비오라는 분이 제안한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요? 네, 하나는 이제 단어라던가 문장, 개념 같은 좀 추상적인 정보를 다루는 언어적 시스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시각적인 이미지나 감각 경험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비언어적 시스템 또는 심상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아하, 언어랑 이미지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이 두 시스템이 따로따로 움직일 때보다 같이 동시에 활성화될 때 학습 효과나 뭐 기억력, 특히 감정 조절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오, 같이 쓰일 때요? 네, 자료에도 그 예시가 있잖아요. 그냥 평온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는 거랑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잔잔한 호수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는 거. 후자가 훨씬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중보호화의 핵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진짜 생생하게 보는 것, 네, 시각화하는 게 실제 효과에서 차이를 만든다는 거네요. 오,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이론이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 명상 기법들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명상의 여러 요소들이 사실 이 두 시스템을 아주 절묘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상할 때 호흡이나 몸의 감각에 집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주로 비언어적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감각적인 경험에 이렇게 쑥 몰입하면서 생각을 좀 잠재우고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죠. 아, 감각에 집중하는 거 비언어적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나는 지금 여기에 안전하게 있다. 이런 자기 확언 같은 거. 이걸 조용히 속으로 되뇌는 건 언어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네. 스스로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인지적으로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시각화는요? 그 예를 들어 따뜻한 빛이 나를 싹 감싸는 상상, 이런 건 어디에 속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중보호화 이론이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오, 그 따뜻한 빛을 상상하는 건 비언어적 심상 시스템을 쓰는 거지만 동시에 나는 따뜻함 속에 보호받고 있다 같은 어떤 의미나 느낌을 언어적으로 포함하거나 연결지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언어적인 의미랑 시각적 이미지가 딱 결합될 때 말씀하신 그런 심상 기법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회복력을 키우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뭐랄까, 언어와 이미지가 같이 춤을 추는 거라고 할까요? 언어와 이미지가 함께 춤을 춘다. 와, 비유가 멋지네요. 결국 명상에서 말과 그림, 그러니까 언어적 요소랑 심상적 요소가 같이 쓰일 때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정말 극대화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한 4회기짜리 시각 명상 프로그램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언어와 이미지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네, 맞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죠. 각 회기별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이중보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회기부터 한번 보죠. 마음의 언어 해독학이라는 주제인데요. 말 그대로 언어에서 출발해서 이미지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보니까 우선 자기 현재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뭐 예를 들면 평온함 아니면 답답함 이런 걸 고르고 거기서 떠오르는 색깔이나 형태, 이미지를 그냥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엔 나는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 뭐 이런 짧은 자기 확언 문장을 만들고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 단어랑 그림,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보는 매핑 활동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언어와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느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첫 단계의 핵심은 자기 내면 상태를 먼저 언어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적인 형태로 구체화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하.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또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막연했던 감정이 좀 더 다루기 쉬워지고 자기 이해도 깊어지거든요. 언어적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 표현의 통로를 이미지로 넓혀주는 거죠. 뭐랄까 이중부호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회기는 내면의 파도 관찰하기. 이번에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미지로 연결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한 5분 정도 호흡에 집중한 다음에 자신의 그 숨결을 이미지로 예를 들면 뭐 파도나 부드러운 빛, 구름 같은 걸로 그려보고 심지어 호흡 상태에 따라서 색깔도 조절해 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숨 쉴 때마다 편안해진다 이런 확언으로 마무리하고요. 네, 이 활동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잖아요, 호흡이. 이 생리적인 감각을 시각적 이미지랑 직접 연결하는 시도예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호흡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면서 몸과 마음의 연결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단순히 숨 쉬어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 내 숨결이 부드러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고 나가는 걸 상상할 때 훨씬 깊은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순간에 더 깊이 머무르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몸의 감각,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거랑 그걸 표현하는 이미지, 그리고 또 자기 확언, 언어적인 것까지 여기서도 이중부호화가 아주 섬세하게 작동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기는 마음의 정원 만들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내면 상태를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어요. 명상음악 들으면서 나만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정원을 상상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요? 그 데일리나 캔바 같은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써서 따뜻한 빛이 가득한 나만의 공간, 뭐 이런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이미지에 어울리는 짧은 감사 문구나 명상 문장을 덧붙여서 시각적인 창조물이랑 언어적 메시지를 결합시키는 거죠. 와. 바로 그 AI 도구 활용이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상상에만 머물렀을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내면 풍경을 이제 기술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시각 결과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감정을 실제 보는 경험을 통해 더 강화하고 또 내가 이런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효능감도 느끼게 해주고요. 시각적 창조랑 언어적 의미 부여가 만나서 긍정적인 내면 상태를 아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는군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4회기, 나의 마음지도 만들기네요. 이건 앞선 활동들을 싹 다 통합하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3회기 동안 만들었던 다양한 이미지들 있잖아요. 감정 표현 그림, 호흡 이미지, 또 마음의 정원 AI 이미지 같은 것들. 이걸 한데 모아서 시각적인 콜라주처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 옆에는 그것과 연결되는 자기 확언이나 명상 문구를 적어 넣는 거죠. 말 그대로 자신만의 마음지도, Mind Map of Calm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나만의 평온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마지막에는 이 지도를 보면서 내 안의 고요함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뭐 이런 통합적인 마음 결정 문장을 낭독하면서 마무리한다고 하고요. 네, 이 과정의 목적은 단순히 예쁜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지난 시간 동안 탐색하고 발견했던 자기 내면의 자원들, 감정, 호흡, 긍정적인 심상, 그리고 그것들을 지지하는 언어들, 이걸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하고 내면화하는 데 있습니다. 내면화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 지도는 앞으로 좀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시 중심을 잡고 평온함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심리적 닻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이건 어쩌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내면의 지도가 실제 삶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마 이 경험 이후에 꾸준히 이 지도와 상호작용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꾸준함이 중요하겠군요. 이 사회기 프로그램 말고도 이 이중부호화 원리를 일상에서 좀 더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자료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요. 네, 몇 가지 실용적인 팁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시각 언어 명상일기 같은 건데요. 명상일기요?
네,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주요 감정을 간단한 그림이나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문장으로 느낌을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좀 차분했다면 파란색 원을 그리고 옆에 잔잔한 하루 이렇게 적는 식이죠. 아, 재밌겠네요. 매일 꾸준히 하면 자기 감정 변화를 시각이랑 언어로 동시에 이렇게 추적하면서 자기 이해를 높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감정 인식 능력을 키우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중부호 명상 루틴인데요. 이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 짧게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선 나는 평온하다 같은 간단한 자기 확언 문장, 즉 언어를 하나 정하고요. 네. 그 문장이 주는 느낌을 이미지, 즉 비언어로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요한 숲이나 따스한 햇살 같은 거요. 아,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속으로 그 문장을 반복함과 동시에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언어와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결합한 상태에 잠시 머무르는 거죠. 와, 정말 간단하면서도 핵심 원리를 잘 담고 있네요. 이거 뭐 출퇴근길이나 잠시 짬날 때 해보기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AI 도구 활용 이야기도 다시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앞서 3회기에서처럼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해서 오늘 내 마음의 날씨는 어때? 뭐 이런 질문에 답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그 이미지랑 어울리는 명상 가이드 음성이나 음악 같은 걸 결합해서 개인 맞춤형 디지털 명상 환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제안이에요. 기술을 활용해서 이중부호와 명상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자, 그럼 이 모든 활동들, 그 체계적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작은 실천까지 이걸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걸 다 종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크게 한 5가지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가지나요? 네. 첫째는 당연히 심리적 안정이죠. 스트레스 반응이 좀 줄어들고 감정이 정화되고 또 우리의 그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둘째는 인지적 효과인데요. 이게 단순히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특히 언어랑 이미지를 같이 쓰니까 기억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오, 기억력까지요? 네. 셋째로는 정신건강 증진 효과입니다. 자기인식이 깊어지고 결과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조금 의외의 효과일 수도 있는데 학습 및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의성이요. 네, 서로 다른 두 사고체계, 그러니까 논리적인 언어랑 직관적인 이미지를 연결하는 훈련이 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행동적 목표는요. 이렇게 배운 기법들을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아, 실전 적용. 그렇죠. 막 감정이 요동칠 때 잠시 멈춰서 호흡을 이미지화한다거나 마음의 정원을 떠올려 보는 식으로요. 와, 정말 다각적인 효과네요. 단순히 뭐 기분 전환,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 인지 능력, 창의성, 그리고 실제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와, 언어와 이미지, 이 2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와 이미지를 결합하는 이 이중부호화 이론이 시각명상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냥 이론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4회기 프로그램, 또 명상일기, 짧은 루틴, 심지어 AI 기술 활용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자료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비슷한 뉘앙스로 나오는데요. 마음이 흔들릴 때 언어는 당신의 이성을 붙잡아주고 이미지는 당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이 두 세계가 조화롭게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중심을 되찾는다. 와, 결국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2가지 강력한 자원, 언어와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그 지혜를 배우는 과정인 거죠.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이중 언어,
그러니까 말과 그림 모두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단순히 힘든 순간을 잘 넘기는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서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근본적인 방식 자체에 어떤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